2차 전산물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업로드가 좀 늦어질 텐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녹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실수를 해서 뭐 음성 녹화가 안 된다든 녹음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녹화 자체가 안 된지도 모르고 혼자 신나게 떠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어,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면 강의를 공식적으로는 5월 3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내려왔는데, 전산물, 컨포밍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5월 3일 날 대면 강의 시작한다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서 하루를 정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기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은 학교 전산실 컴퓨터를 쓰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따로 별도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가급적이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격주 또는 매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개인적 이메일도 괜찮은데 다른 구글 클래스룸에 본인이 게시판 기능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냥 올려하셔도 돼요. 그리고 체온계, 손 세정제, 마스크, 키보드, 마우스 세정제 등이 준비될 예정이고 마스크나 기타 이런 것들은 학과 사무실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공부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대미문의 사태라 아무튼 힘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썬 줄맞추기를 잘하자, 좌측 정렬을 잘하자, 99%의 에러는 옳다고 에러 메시지를 읽어봐라. 그리고 회색으로 된 요거를 얘기를 드리자면 아주 간단한 경우를 가지고 체크하고 검토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오늘 시연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함부로 지우지 말라. 주성문을 다 활용하자. 자,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를 기억해 주고, 오늘 할 거는 이제 계속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이 1부터 n까지, 10까지 합하는 공식 요번에 10이라 써있는데 n까지 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놓잖아요. 수학적으로는. 루프를 쓰면은 여러분들 요 문법을 쓰면 돼요. 썸을 s로 놓고 s는 빵이고 i가 1부터 m까지 여기 플러스 1 되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합한다.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이 공식을. 이 패턴대로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것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근데 제곱을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여기에 i가 i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그마 옆에 있는 놈이 바뀌면 그거 해당하는 놈을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서메이션 공식은 간단한 거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히는 게 좋은데 이거에 대한 변화를 몇 가지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써 있는 코드는 이제 요걸 그대로 타입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러가 날 거예요. n이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n이 결정을 그때그때마다 여기 뭐 1도 넣었다, 2도 넣었다, 3도 넣었다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테스트 해야 되는데 아예 이거를 n값 하나 그냥 결정해주면 그냥 나오는 함수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해볼게요. 함수를 하기 전에 제가 코드를 하나 이제 제가 아까 녹화를 하다가 자 이거를 하는데 K로 할까요? 자 1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뭔가 돌아간 건데 꼭 녹화를 할 때 보면 이 코드가 느리게 돌아가요. 자 이게 돌아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갑갑할 때 여기다가 딱 하면은 밑에 보면 현재 실행 중 셀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라고 나오죠. 나올 거예요. 처음에 돌릴 때만 좀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만 한 거니까 값이 뭐예요? 여러분 1부터 1까지 합하면 뭐예요? 1까지만 합하면 1이죠. 그러니까 K는 1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내가 다른 창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참 재밌는 여기다가 하나 코드 하나 더 넣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값을 K가 어디까지 됐지? 합은 S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루프를 돌릴 때 여러분들이 요거 똑같은 놈을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루프 안에 있는 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놈을 하나 요 짝대기가 나온 게 있으면 되는데 요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루프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오면 어떻게 된다 봅시다. 1까지만 들어가고 끝난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0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 안 가요, 루프를 안 들어갔다고요. 루프를 안 나오죠. 그러니까 0까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2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문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n까지만 딱 해놓고 n을 딱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뭐가 에러가 나왔다. 네임 에러. 뭔 소리야? 뭐, 어쩌고, 요 밑에 보면 요 줄에서 에러가 났다니까 네 번째 줄이면 요 네 번째 줄이 여기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지? 그런 다음에 이게 보면은 밑에 네임 에러. n이 디파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 몰라 그러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n을 여기다 뭐라고 결정을 해주고 뭐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in까지 썸을 하는 거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n을 여기다 바꿔치기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아예 함수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게 sum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줄맞춤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s 대신에 s를 그냥 여기다 놓으면은 0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함수 안에 들어오면은 얘는 기억을 못하고 여기를 요 s하고 같은 거라 가지고 좀 착각하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ss 변수만 중요해요. 변수만. 자, 여기서는 s가 0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렇게 정의된 거니까 여기서 이거를 sum 0 k 이렇게 딱 써보면 k가 2까지 뭐가 잘못된 거지? 로컬레스 s는 여기는 s라 놓고 s가 없으니까 얘가 나 몰라 이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코멘트 아웃 시켜도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코멘트 아웃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거를 부르는 순간에 K는 지금 어떻게 됐나? K는 지금 2로 결정이 됐어요. 아까 전에 한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10까지만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 함수 있는 거를 빼고 코멘트 아웃 시키고
지금 내가 너무 빨리 하면은 이제 천천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게 1부터 10까지 요거를 쫙 프린트하는 건데 함수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n 값을 넣고 그 n 값에 따라서 요 계산하고. 근데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음, 좀 환장하겠네요. 여러분들 아까 전엔 잘 되다가 꼭 녹화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참 걸리죠? 네, 기다려 봅시다. 자, 이제 나오네요. 제가 아마 밤이라 그러나?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뭐 예쁘게 하고 싶으면 세 칸짜리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한 여섯 칸짜리 이래놓고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뭐가 잘못된 거지? 세 칸짜리 6i 이렇게 되고 이거 이거 에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은 세 칸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포맷이 돼요. 자, 그러니까 아까로 다시 들어가서 이 펑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수학에서의 함수는 정의역하고 치역을 딱 정해놓고 정의역 뭐 쉽게 말하면 XY 함수로 생각해봐요. X에서 Y로 가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이 매칭되는 거예요. X라는 원소에는 한 놈만 대응되는 거고 Y는 여러 개의 X가 와도 돼요.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수학에서의 함수인데 코딩에서의 함수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입력 변수로 하나 뭐 몇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뱉어내는 게 이제 값이 또는 행위가 돼요. 코딩에서는 아까처럼 하면 def는 이제 definition이 이건데 함수 이름은 여러분이 장명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썼지 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하는 게 좀 좋아요. 너무 길면 또 타입하다 에러가 나니까 잘 적당하게 잘 근데 변수 1, 2, 뭐 꼭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네 개, 세 개, 네 개짜리 뭐 여러 개가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요게 들어가서 문제를 하는 걸 딱 뭐라고 써놓고 값을 이렇게 뱉어내는 이게 함수고 아까 전에 요 함수를 볼게요. n이 들어와서 n까지 썸을 내가지고 그 값을 뱉어내는 거예요, 리턴으로.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행위는 뭐냐? 우리는 요번 그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저는 지금 이거는 PDF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PDF 화면인데 아까 그 구글 클래스룸을 가려면 내가 키보드에서 윈도우 Alt 탭을 눌러야면 되죠. Alt 탭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컴퓨터의 관점에서는 Alt 탭이라는 키가 들어왔으면 그게 변수가 되는 거고요. 화면을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그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함수로 우리가 코딩을 미안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이번 클래스에서 안 하고요. 주로 수학적인 값을 내는 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면 요런 꼬라지가 나옵니다. 요런 꼬라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응용 문제를 하나 들어갈게요. 만약에 아까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인데 나는 왜 이게 사라졌을까요? 이거를 없애버리자 헷갈려서 이거를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제곱으로 해도 되고
3승으로 해도 되고 1승으로 해도 되고 근데 그때그때마다 맨날 바꾸기 싫으니까 이거 P라고 놓고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썸을. 아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영재수의 썸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루트를 쓰는데 아까랑 똑같이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봅시다. 이거는 1부터 10까지 합하는 것들을 쫙 쓰라는 거고 여기는 여기다가는 시그마 K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는 K 제곱 이렇게 쓰고 딱 해버리면 당연히 틀립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type error. name error가 아니라 type error.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 P. 자, 여기 아까는 우리가 하나만 썼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변수는 요 함수는 이게 잘 안 보이면은 커맨드 키로 이렇게 펑션을 이렇게 나눠줘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코딩이 힘들면은 스페이스를 많이 써주면 돼요. 스페이스를 이렇게 코멘트로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아규먼트가 두 개 있는데 하나만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1만 합한 거고 얘는 제곱만 합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에이 그냥 나란히 볼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K하고 K 제곱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콤마하고 제곱을 한 거는 좀 칸수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팔라에 딱 놓고 퍼센트 자 퍼센트 sum k 2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뭐가 잘못됐지? 시그마 k 밸류 에러. 이렇게 써놓으니까 에러가 났네. 자, 밸류 에러, unsupport 포맷 캐릭터. 포맷 캐릭터라고 얘기한 거니까 뭐가 참,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됐구나. 실수를 다 해요. 이렇게 되면, 1, 2, 3, 4, 5, 1부터 10까지 하면은 1, 3, 6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됩니다. 이게 펑션을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금 제가 빨리빨리 올라왔는데, 얘를 보면은 변수가 하나짜리고, 요거는 변수가 2개짜리예요. 하나는 어디까지 합할 거냐, 그리고 지수.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테스트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좀 더 예전에 요 문제를 냈는데, 요 문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1부터 n까지 합하는 거 요 안에다가 요거 대신에 요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함수까지는 안 하고, 썸만 한번 해볼게요. 썸만. 일단, 모르겠으면은, 1부터, 10까지 어떻게 합했죠? K인 요거 I로 써도 K로 써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카운팅 베리어블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그런 다음에 가지고 쓰자. 가지고 와가지고 카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썸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됐군. 제대로 됐나? 이거 아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는 요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나누기 K 나누기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또 틀립니다. 이건 에러가 나옵니다. 어떤 에러가 나올까요? 인티저 오브젝트 not callable.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뭔가 5번 줄에 뭐가 잘못되는데 이게 뭐가 아까랑
다른 것만 아니고 요것만 잘못됐는데 뭐냐? 일단요, 이게 우리는 K 플러스 2라고 수식상으로 쓰면은 명확한데 컴퓨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나누면 되는데 이게 가루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게 헷갈려요. 이게 K분의 1을 하고 K분의 1을 K 플러스 2에다 곱한 건지 1 나누기 K 플러스 2를 나눈 건지 되게 헷갈리죠? 뭐 이런 거는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뭘 쓰냐면은 이렇게 써놓고 맞춤 이렇게 해놓고 장난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나? 뭐냐? 0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왜 0이 나올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릴까? 아까는 0이 안 나왔는데 내가 테스트 할 때는 아 이건 왜 0이 이렇게 나왔냐면요 나도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이 포맷 문장은 이제 나중에 결과를 할 때 하고요 K하고 S 딱 해놓고 한번 장난을 쳐봅시다 0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이게 좀 약간 엮여서 했는데 왜 S는 위에는 0이 나오고 아래 거는 0이 안 나오고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기 경우는 S가 정수가 아니에요.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F 이렇게 써버리고 해버리면 이제 0이 안 나와요. 알겠죠? 소수점 한 8개 짤까요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릴까? 12칸짜리를 표현하는데 어, 또 왜 한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노이즈가 들어갔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 포맷문을 처음부터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막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한 텍스트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했나 보고 싶으면은 이 경우에는 K 1 나누기 XX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거 막 이럴 때는 보기 힘들죠 처음에는. 그러면 이때 이제 포맷문을 쓰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뭐 여기 색깔을 보면 텍스트 아까 이게 보면은 커피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된 게 캐릭터처럼 인식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숫자는 여러분들이 바꿉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음, 여기에서 문제가 됐네요. 요 역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 보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바꿔봐요. x분의 1 대신에 요 문제 때문에 지금 된 거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지금 각각 급수가 어떻게 바뀌고 1 나누기 k 플러스 2 이렇게 써놓고 자 요게 앞에 계속 있으면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은 요 밖에다가 이거는 매뉴얼하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써먹을지 모르니까 바꾸고 아이고 요것도 지워버릴게요.
줄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포맷명을 좀 예쁘게 하는 걸,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탭을 잘 써야 돼, 탭을. 탭을. 좀 어글리하게 나올 거야, 어글리하게. 왜 문제가 됐지? 문제가 뭘까요? 아니, 모르겠다. 이거네, 이거. 콤마는 필요가 없고, 콤마가 필요하지. 자, 저도 잘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 위에다가, 여기 콤마가 여기 있는 놈이었구나.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군. 이걸 살짝 움직이면은, 뒤늦게 이렇게 하나만 움직이 이런 식으로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수하는 걸 보여주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니까 잘 틀리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굳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 보여드릴 순간 세상에 쉽게 되는 거 없다. 한 방에 되지 않고 중요한 거는 틀리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틀리고 난 다음에 해결 에러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아무튼 썸을 하면서 이 복잡한 것도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 값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지? 이게 저는 맞는지 틀린지 아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요거를 요 코드를 요 밑에다가 써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지? 이게 복잡하네. 괜히 졌다. 음, 여러분들 제일 쉬운 거는 처음까지만 합해봐요. 1까지. 1까지 합하면은 이게 1 곱하기 1,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0.33이 나오냐 안 나오면 확인하면 돼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난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확실히 아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거는 썸을 안 할 거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거고 텍스트만 나오죠. 2까지 해보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 좀 얼마지? 뭐 이렇게 뭐 어려우면 1까지만 처음만 해보면 되는 거고 2도 해볼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잘 아는 값이 분명히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걸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예전에 1부터 n까지 합하는 거 할 때 뭐 empty 어레이를 만들고 각각의 요거를 어펜드를 해가지고 막 데이터를 만들고 플랫하라 이 기능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뭘 하냐면은 요 요런 급수를 어떻게 플랫할까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요것만 보여줄게요. 이거는 어떻게 플랫할까요? 자, 이게 프린트는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여러분 줄이 너무 길어지면 세미콜론을 딱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플랫 하려면은 매트 플랫 라이브 여기 이렇게 써있네. 여기 친절하게 뭐가 나와요. 아무튼 여기에 x는 append 뭘 하면 되죠? k를 넣고 y는 append s를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plot x, y 그리고 plot show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1까지만 우리 합쳤으니까 요거를
5 딱 놓고, 레드. 이렇게 나왔네요. 3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한번 조금 더 키워봐요. 에이, 과감하 100. 지금 뭔가 보이죠? 이렇게 싹 하는 게. 에이, 과감하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 답을 알고 있어요. 대충 이렇게 수렴이 되네. 수렴이 되는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건데, 그러면, 이거를 2 이렇게 놓고, 다 2 이렇게 바꿔놓고, 내가 뭔 짓을 하냐면은, 한꺼번에 합시다. 지금, 요 밑에 거를 갖다 푼 거거든요. 왜 이러냐. 밑에 거를 갖다 지금 플랫한 건데, 위에 거를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얘도 0 이렇게 놓고, 뭐, 한 줄에 놓읍시다. 요거를,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아까 이거는, K, 이거 대문자 발음이 안 되지. 이렇게 놓고, YY1, 여기는 이거 2 내야 되고, 자, 얘는 이렇게 되고, S1 더하기 YY1.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요거, 그런 다음에, 아이고, 얘는 2는 2끼리만 하고, Y1 이렇게 해놓고, 변수를 조심해야 돼요. 1은 1에다 어태치를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봐요. 얘는 요 tn의 값을 플롯한 거예요. 뭐 sn은 아직 플롯을 안 했잖아요. 얘는 근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여기 블루 딱 해놓고 x 딱 해놓고 한번 해봅시다. 아하, 하는 꼬라지가 비슷한데 수렴값은 다르네요. 이렇게 플롯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딱 눈대중으로 봐도 대충 이렇게 수렴을 하는구나 그러는데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지? 이게 무한대로 하면은 당연히 끝까지 가겠지.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여줄 거는 요 수열 예전에 동영 강의에서 이걸 손으로 푼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컴퓨터 앞에 있어가지고 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풀이를 오늘은 못 해드릴 텐데 대신에 요 곱수는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면 1일 때 요 가로를 하나 쓰고 2일 때 쓰면은 요 2를 넣었을 때 넣고 하면은 요 밑에 2하고 요 밑에다 써볼까? 처음 거는 어디 갔어? 처음에는 1 빼기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거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요거하고 지워지죠. 얘하고 지워지죠. 쭉쭉쭉 나가면 마지막에 n 플러스 1 이것만 남아가지고 1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다 사라지고 요것만 달랑 남아요. 이때 n을 무한대로 치면 얘는 0이니까 1이에요. 얘는 마찬가지로 얘를 약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통분을 하면은 이게 안 나와요. 왜냐면 2분의 1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도 앞에 2분의 1은 모든 텀의 공통이니까 어떤 짓을 해보냐면은 처음에는 1을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3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3분의 2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까하고 다르게 얘하고 캔슬이 안 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면은 비로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때는 요거하고 취소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요게, 어, 요거하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얘들은 다 사라지고, 얘는 이렇게 사라질 거고, 요 두 번째 거는 안 남고, 얘는 다 사라지고, 앞에 처음 두 개하고, 끝에 마지막 게 남는데, 여기에 전체에 2분의 1을 곱해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는 더하면 뭐예요?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이에요.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니까 4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값이 그냥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한대를 다루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죠? 네, 코딩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이제 수학적인 정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야 싶어도 그냥 한 번쯤 보세요. 무조건 안 볼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보고 몰라도 되니까 이게 1학년 때 미적분학 배울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엡실론 델타 가지고 극한 정의한 건지 환장하죠. 그런데 그거를 극한 어떤 값으로 가는 대신에 무한대로 정의한 거예요. 무한대로. 이게 뭐냐면 리미트 값이 L이면 fx하고 L하고 항상 그 엡실론 안으로 이제 하면은 그보다 항상 큰 n이 존재한다. 엡실론을 뭘로 잡든 간에 x는 항상 큰 놈이 n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0으로 가면 갈수록 n은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싶어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또 반복을 계속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쩌면 이게 코딩을 하면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1부터 n까지 합하는 문제로 다시 가볼게요. 1부터. 이거는 여러분들 합공식이 대충 이렇게 되니까 대충 이렇게 발산을 해요. n이 커지면. 그러니까 n이 0일 때, 무한대로 갈 때 요 델타 n은 뭐냐면은 n까지 합하고 n-까지 그러니까 차이를 델타 n으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나 다 n이 다 무한대란 말이에요. n이나 n-나 다 무한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1억짜리 돈을 세고 있는데 너 왜 1원짜리 안 주냐? 10원짜리 안 주냐? 이러지는 않죠. 물론 장부상에 딱 1원까지 맞아야 될 때는 꼼꼼하게 따지지만 1억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1원 깎으려고 싸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음, 뭐 1000억짜리 물론 그런 돈이 우리는 없지만 뭐 1억 10억 이런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야 거기다 1억 10원을 하나 더 붙여주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냐 워낙 작으니까 0의 세계에서는 그런 0원, 1원, 10원의 세계에서는 1억은 큰 수예요. 무한대에 가까워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코드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함수로 구현하려면 이게 사람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n일 땐 좋은데 처음에 1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S1은 오케이. S빵은 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코딩으로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함수로 구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딱 떠오르진 않아요. 뭘 하냐면은, 여러분 이 구조에서 예전 값을 처음에 루프 들어오자마자 i가 1인 경우에 옛날 값 S 이퀄 0을 그냥 여기다가 S 올드라는 데다가 세이브를 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덧셈을 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S는. 그러니까 이때 S하고 S 올드는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SN이 되고 이건 SN-1이 돼요. 그때 이 차이를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절대값 코딩에다 쓰면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녹화 실패했을 땐 참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좀, 자, 1부터 1까지를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러느냐? 자, 이럴 때 S old 대신에 S0 이렇게 놔도 돼요. 이거는 S라고 놓고, S는, 저는 보시면 이 이퀄자도 줄 맞춤을 해줘요. 왜냐면 안 그래도 되는데, 이게 1이 아니고 K지. 그 다음에 엡실론을 그냥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를 S 빼기 S0. 이게 여러분들 절대값으로 하셔도 돼요. 나중에는 이게 필요한데 지금은 절대값을 안 하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음, 아까 S를 플랫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음, Y2는 Y2는 이 엡실론을 갖다 할게요. 매트 자, 여기 타입이 딱 떠올려지네. 이걸 딱 쓰고 X append K 넣고 Y append S 넣고 여기다가 Y2 append X 이렇게 딱 넣고 플랫 X 여기다가 요걸 해도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1이니까. 이거 붙여요. Y는 13이니까 2차 곡선 꼬라지를 따르고, 이거 10이니까 좀 그러면 이거 1000 정도로 해놓고 한번. 얘는 거의 없네요. 그러면 얘를, 엡실론만 딱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직선이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1부터 n까지 합하는데 1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요거를 더하니까 k에 대해서 요것만 플랫한 거니까 그냥 직선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차이가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을 안 해요. 그러면 요 똑같은 코드를 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까 k, k 플러스 1 요거에 대해서 해보고 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게 블루 딱 놓고 얘는 레드 이렇게 놓고 블루는 여러분들 아까 그 수렴 값이에요. 아까 위에 어딨어? 요 값이에요. 여기. 근데 검정색은 델타 값인데 거의 0으로 가죠.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짓거리를 해서 요번에 숙제는 1번, 2번, 3번. 자, 1번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숫자로 막 바꿔가면서 장난을 한번 쳐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거 보고 컨닝을 하셔도 돼요. 제가 한 거. 두 번째는 K제곱을 한번 어떻게 되나. 얘는 델타가 이게 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는 이게 직선인데 얘는 엡실론 델타 값이 이렇게 2차 곡선이 되고 숙제 값은 3차 곡선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요 1번, 2번, 3번을 이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씩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요 1번, 2번, 3번이 숙제입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